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9.5로 지난 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내려왔습니다.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6.5%로 당초 예상했던 8.4%를 크게 밑돈 데 이어서 두 번째 경제 지표 둔화, 약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고요. 경기 방어주로 매수가 이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모습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변수가 어떻게 바뀔 건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주식시장이 네. 조금씩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정체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까지를 감안하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보니까 예. 뉴욕 뭐 그래도 첫 거래 8월 첫날 예. 좋게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 떠서 또 보고 나서는 왜 이렇게 또 미끄러졌지 싶더라고요. 보니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금 삼성전자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분발을 하고 있고, 예. 모처럼 외국인들이 그쪽에 또 입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다른 쪽에서도 다 빠져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 좋아하던 뭐 네이버, 카카오 무슨 뭐 거기다가 포스코 등등 할 것 없이 다 또 밀리니 이 장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예. 그 어지간하면 다 뇌피셜입니다. 예. 저도 지금 뇌피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화면에 ISM 제조업 지수 추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쪽에서는 이른바 모멘텀을 보겠죠. 예, 그렇죠. 모멘텀이란 측면에서는 이 꺾이는 게 확연합니다. 예. 이 꺾이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여전히 50 위니까 확장 국면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큰 손들은 이제 모멘텀을 보는 거죠. 우리 그때 2018년 2월 이후부터 이렇게 장 꺾였던 걸 기억하신다면 2018년 무렵 한번 보시죠. 쭉 올라오던 ISM 제조업 지수가 그때 이후로 완만하게 그냥 횡보하다가 결국 밀리는데 시장은 이때부터 꺾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예측보다도 못했단 말입니다. 예. 지난달 60.6에서 60.9로 간다고 봤는데 툭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이었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난 주말이니까 결국 7월 거래 다 끝나고 나서 S&P 500 지수 월간 차트입니다. 예. 어제 흐름은 반영이 안 됐는데 저의 뇌피셜은 이거죠.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밀리면 득달같이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 미국 개인도 있고 미국 주식에 들어오는 전 세계 개인들도 있고 밀리면 사겠다는 이 흐름은 여전한데 기관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아마 이 4,500포인트 근방이 입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조심하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뭐 상당히 과매수 국면에 버거운 상황이고 지난번 이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1.618배 이 부분도 얼마나 걸렸느냐. 예. 겨우겨우 트럼프 당선으로 올랐었던 레벨 아니냐. 예. 2.618배도 이건 몇 달 걸렸다. 몇 달 걸렸다 올라갔다가 그냥 코로나 두드려 맞았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기관들 같으면 여기서 막 매수하려고 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러다 보면 조정이 오면 또 개인들은 막 달라붙고 하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이 얘기 제가 벌써 몇 주째 하는데 이게 보인다면은 아마 월가의 기관들은 여기서 막 살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냥 묻혀서 그렇지 FMC가 은근히 신경 쓰일 겁니다. 선수들은. 예. 네. FMC가 은근히 신경 쓰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이 네. 한번 우리 따져보면 상반기에 경제 지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다 예상했던 거죠. 작년도에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좋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반응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와 숫자가 잘 나오니까 굉장히 좋다 이러면서 난리였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는 또 보면 상반기보다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예상을 했었죠. 그것도 실제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크아웃을 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게 뻔히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다 예상을 했던 건데 왜 이런 전망들을 요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계속해서 이런 수정을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를 못 하시는 척 하시는 거지. 예, 이해를 못하는 척하는 거죠. 이미 다 네, 이해를 네, 하고 네,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리면 살려고 한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리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밀리면 산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주가가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서 네. 이게 매수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밀리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손보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네. 들어와 있는 에너지에서 새롭게 밀리면 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로서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양이 다른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것도 예, 우리 왜 저격수들 스나이퍼들 보면은 정말 그 한 발로 그냥 적군을 한 명씩 해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발은 그냥 원샷 원킬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총 쏘는 것도 있어요. 참호에서 이렇게 머리 예. 박고 예. 그냥 이래 갖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갖다 이른바 난사한다라고 난사하는. 얘기하죠. 예. 그러니 어떻게 말씀하신 에너지 시장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매수인가 그다음 끝에 와서 이걸 좀 이렇게 버리는 듯한 쏟아 버리는 듯한 어떤 매수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조금 그거 하죠. 예. 예.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분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FOMC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중국발 여러 뉴스에도 묻혀버리기도 묻히기도 했고 했고. 또 뭐 외부적으로 보면 올림픽 얘기도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의 영향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상당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해 보셨습니까? 상당한 어떤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막상 미국 장이 그렇게 뭐 FOMC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할 정도의 인상적인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 유야무야 됐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패드 워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이 성명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 빨간색 줄이 잘못 꺼졌는데 문제는 이 성명서에 한번 보시면은 예, substantial further progress입니다. 자, 상당한 추가 진전. 이게 지금 연준이 계속 해오는 레토릭이거든요. 언제 테이퍼링 시작하고 언제 금리 인상 돌입하느냐. 경제에 있어서 즉 자기들의 두 가지 목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 물가 안정은 이제 옛날같이 물가 오르는 걸 잡는 게 아니고 물가가 한 2%까지 인플레가 좀 나와줘라 하는 게 물가 안정이 돼버렸는데 그 두 개의 목표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으면은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이 문장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12월에 우리가 그때 그 얘기한 이후로 경제는 그러한 진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인데 또 연준과 시장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또 패드 워처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그리고 단어 하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데 여기서 진전을 갖다가 이뤄냈다는데 앞에 상당한이 빠진 겁니다. 예. 상당한 진전은 아니나 진전은 이뤘다는 거예요. 진전을 이뤘다. 이 정도면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은. 예. 여기다 substantial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시장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장 다음 회의 때 그러면 테이퍼링 하겠네. 예. 해서 또 출렁거리고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해도 알아들으라 한 얘기인데 은근히 매파적이었죠. 매파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얘기인데 파월 의장이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굉장히 희석시켰습니다. 예. 뭐 괜찮아 아직 멀었어 하는 얘기인데 그 이후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기사는 상당히 저는 눈길을 끕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지에 자, 이 친구가 존 몰딘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예. 제법 유명한 인사더라고요. 첫 문장 보세요. This has to stop입니다. 이 짓거리 멈춰라 이겁니다. 이 짓거리가 뭔가 했더니 연준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연준 보고 하는 얘기인데 중앙은행 역사상 최악의 에러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향후 7년 내지 10년 동안은 증시는 네거티브 리턴이니까 수익 플러스 안 난다. 안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 국내 연합인포맥스가 이렇게 옮긴 기사 보시면은 월가 베테랑이 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 등은 딴 게 아니고 초완화 통화 정책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여기서 내리는 게 문제다. 예. 그리고 경기 침체로 직결될 중대한 실수를 이미 저질렀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말 보시면은 경제가 더 이상 위기의 한가운데 있지도 않을 때 자산 매입을 최고 속도로 유지하고 월 1,200억 달러입니다. 예. 1,200, 조 10조 100, 한 140조, 150조 돈이에요. 매월. 예. 그러고 있는데다가 거기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고수하는 것은 정책적인 실수다. 왜? 그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아서 집값은 고공행진되고 그것이 결국 저소득층을 다치게 했고 인플레이션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저축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 말은 참 통렬합니다. 연준은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 예. 여기다가 증시 강세 유지를 세 번째 임무로 여기는 것다. 그의 트리플 맨데이트죠. 너거는 딴 거 아니고 주가 떨어질까 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들어보시면은 이 존 몰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별한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 한켠에 늘 갖고 계셨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예. 연준 좀 과한 거 아니야? 예. 너희들 이러다가 정상화 할 수 있겠어? 호랑이 덕에서 내릴 수 있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임스 블러드가 이 빅마우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연준이 올 가을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마쳐야 될 거 아니냐 이건데 저는 이 제임스 블러드의 이 발언을 갖다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떨 때는 매파처럼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해서 헷갈리게 합니다만 이 블라드의 입을 통해서 연준은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당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딴 거 아닙니다. 딱 내용이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9월 FMC에서 테이퍼링 합시다. 우리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0월부터 해볼까요? 10, 11, 12 그리고 내년 1분기 말이면 1, 2, 3, 6개월 동안에 테이퍼링을 완료한다는 얘기는 1,200억 달러를 어떻게 매달 200억 달러씩 줄이면 2, 6, 2, 12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면 테이퍼링 끝나버립니다. 예. 양적 완화 끝. 그리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금리 인상 돌입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벌써 어떻게 된다? 하다못해 1년 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2023년입니다. 예. 그러니 6월 달에 벌써 점도표에서 2칸 올렸을 때 연준은 이미 계산 견적서 나왔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빠르면 어떻게? 2022년 말쯤에도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임스 블라드는 이제 어느 정도 답안지를 갖다 살짝 보여준 셈인데 예. 이걸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걱정 없다, 괜찮아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퇴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회복됐어야 되는 겁니다. 예. 체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 이제 질환에서 이제 완전히 나았어야 되는데 퇴원하라는 게 겁나는 정도면은 끝장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퇴원해서 갈 데가 없다면. 예. 예. 글쎄, 저도 수십 년 동안 시장도 봤고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도 네. 봤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우리가 정해져 있는 구도는 이거지 않습니까?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시장은 금리를 내려달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거든요.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시장은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 공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그거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저는 이번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참, 거죠. 예, 참 예. 희한한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와 이거를 서로 연관해 네. 보면 원래 이게 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거 경기가 둔화됐을 때에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고 내년도까지 경기가 안 좋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이게 좋을 때에 뭔가를 해서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돼 버리는 네. 형태가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태가 될 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뇨가 있는 환자가 쇼크가 왔을 때 인슐린 주사를 갖다가 놔주는 거는 그거는 진짜 경기가 침체 막 빠지고 할 무렵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인슐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 당뇨 환자한테 뭐 설탕 들어간 음식부터 해서 막 고기하고 막 먹이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런 비유가 아까 존 몰든이나 제임스 블라드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두려운 것은 경제 지표의 개선이나 기업 실적에 뭐 늘어나고 하는 거는 다들 아까 말씀하신 바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3분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예. 기저 효과를 기대하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되던 단계였고 그래서 피크아웃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봐서 피크아웃이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게 인플레입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연준은 계속 지금 일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의 흐름을 보다 보면은 연준이 그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중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기후 재난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뭐 철도도 끊기고 항만도 그냥 스톱하고 이거는 물류 시스템이 또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병목 현상은 더 확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플레 지표만큼은 피크아웃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통화 당국들이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걱정되는 거죠. 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중국 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기술적으로 벌써 시간을 다 써서 뭐 준비한 차트는 많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지난주까지가 딱 그거였습니다. 그 정도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가 밀릴 수 있는 맥시였는데 예.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또 시장 위무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봐서는 정념이 뚝 떨어집니다. 중국. 저쯤 되면은 보따리 싸서 나와야 됩니다. 예. 월가 애들도 저 뭐 학을 뗄 것 같아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돈 빼서 소외받던 한국의 우량주들 좀 사준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어떤 기대는 해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뭐 갑자기 저러니까 또 코로나 얘기가 막 나오죠. 중국 참 세상 편하게들 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예. 뭐 중국은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젯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렵겠다 싶은 것은 이제 지수 선물 흐름도 못 믿습니다. 예. 개장초 흐름도 못 믿는 겁니다. 오전 그렇죠. 다르고 예. 오후 다른 예. 그런 시장 흐름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진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예.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장이 앞으로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